또 행복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누구 얘기대로 인생은 행복한 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티튜드를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그 중간 과정을 힘들어하는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가장 크게 비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위치에서 바로 내 동료와 친구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점을 찍고 나도 행복하다는 걸로 이것 또한 행복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저도 이제 방송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 항상 미술, 창작, 실내 디자인 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디자인한다, 어떤 예술가이다 그러면은 뭐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걸 창조해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눈 딱 뜬 뭐가 또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경우에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좀 다르고요. 전 평상시에 그 아이디어를 많이 메모하는 편입니다. 어떤 생각이 나면 많이 스케치도 해놓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또 여행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행하고 또 전시회도 많이 보고요. 그러면서 뭐 사진도 좀 찍고 이런 것들을 제 그 일종의 은행처럼 아이디어 은행에다가 차곡차곡 넣어놓고 있다가 어떤 프로젝트가 의뢰를 받았다 이럴 때는 맨 처음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걸 펼쳐봅니다. 다시. 그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작업들을 대부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한 그 미술가의 작품도 10년 따라 또 20년 따라 이렇게 흐름이 방향이 바뀌는 걸 봤는데요.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까 최근 또 얼마 전에 한 건 또 뭐 그린 친환경적인 작품 많이 하셨는데 좀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제가 그 옛날에 좀 젊었을 때 작업들은 사실은 나를 표현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작업이 많았다면 나를 좀 더 주장하고 싶었고 지금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이 이게 어떤 가치를 또 부여해 줄 수 있는가, 어떻게 좀 더 이 지금 만들어 놓은 환경이 지속적일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실내 디자인도 사실은 이제 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쉽게 없어지고 다시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재화를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고유한 가치가 있어서 그 가치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리뉴얼하는 것도 시간이 사이클이 작아지고 그런다면 뭐 지구 환경을 나름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더 배려하는 생각, 배려하는 행동 이런 걸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찌 보면 나도 중요하지만 또 상대에 대한 의견을 또 수용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한 실내 인테리어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지휘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 왜냐면은 많은 스태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이렇게 조율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건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디자인은 과연 무엇일까? 디자인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런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많이 해보는데요. 나이가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군요. 그렇다 문득 떠오른 게 그렇구나. 이 조화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지휘자인데 그렇잖아요. 음악이 각각의 그 연주자들이 있을 때 그 연주자들이 각각의 악기를 가지고 가장 좋은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 자체는 사실은 특히 우리 공간과 관련된 디자인은 혼자는 하기 힘든 분야거든요. 나름 조명도 전문 분야가 붙어야 되고 가구 쪽도 또 조금 하는 사람들이 붙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디자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음악회 오케스트라 같은 거고 그걸 전체 지휘하는 뭐 수석 디자이너 또는 뭐 마스터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걸 잘 융합해서 오케스트레이팅하는 지휘자와 같은 것이 아닌가. 지휘자가 실수해서 저 사람 좋아한다고 저 사람한테만 악기를 연주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연주가 잘 안 될 거고 또는 그 결과는 오디언스 관객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연주를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전체 하모나이즈해서 잘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디자인이 아닌가, 또 디자이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 나의 고집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좀 조화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네. 우리 교수님 보니까 많은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또 어떤 계획 꿈꾸고 계십니까? 실은 계획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네, 무계획인 계획이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을 때 보면, 반추에 보면, 굉장히 많은 걸 해왔는데, 결국 보니까 그게 그 시기에 저를 필요로 하는 것에 제가 그걸 거부는 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후도 그런 일이 반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인데,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축적된 제 만약에 디자인과 어떤 제 생각들이 축적된 것들을 좀 글로 좀 정리하고 싶고, 그래서 올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의를 많이 해외에서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거의 브랜드스케이핑이라는 제목으로 또 스페이스 브랜딩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책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 실내 건축가 협회장으로서 예. 또 이제 한 학교의 교수님으로서 이 한국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이 앞으로 좀 이렇게 바뀌면은 좀 한류의 트렌드를 더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이미 많이 바뀌었고요. 네. 이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디자이너들한테 바라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소비하는 분들한테 소비자에게 한국 디자이너들 대단하니까 그분들 좀 믿고 맡겨라. 네.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클라이언트 요구가 강하고 클라이언트의 선입관이 강하다 보면 그 프로젝트가 그쪽으로 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디자이너한테 의뢰를 했다는 건 그 디자인에 대해서 많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선정된 자기의 자신을 믿고 좀 믿고 맡겨서 좀 그 디자이너한테 역량을 조금 더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디자인이 꼭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 좋은 디자이너를 선정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네네. 근데 그 사람한테 실은 예산이 얼마 안 된다. 대부분 예산이 얼마 안 돼요. 네. 그걸 정확하게 밝히시고 그 예산 범주 안에서 그 안에서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예산의 있다. 범주 안에서 당신이 디자인을 해준다 그러면 어느 쪽은 더 살리고 어느 쪽은 거의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해도 내가 그 디자인을 존중해 주겠노라 하면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분들이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대로 보다 훨씬 더 좋은 디자인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기업들도 그렇고 대부분이 보면 많은 외국 디자이너들한테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은 또 우리 거 자체는 좀 낚여보는 또 경향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 사대주의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점점 없어져 갈 거라고 보고 또 그 없어져 가고 우리 문화를 만드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클라이언트입니다. 네. 클라이언트가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디자이너들은 그걸 도와주는 거고요. 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내가 디자인한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믿고 맡기시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쁜 일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곳곳에서 정말 그 좋은 실내 인테리어 공간 개념을 느끼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가사람 오늘은 홍익대학교 우리 김지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교수님의 말을 빌려보니까요, 힘들어하는 거, 아파하는 거, 좌절하는 것도 즐기면서 또 행복해하면 그것도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꿈꾸면서 열심히 사는 한 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